아까 정규 표현은 regular expression이라고 했고요. 정규 표현식은 정규 표현으로 구성된 수식이에요. 수식. equation. 그래서 정규 표현식은 이렇게 equation 형태로 2원 1차 연립방정식 이렇게 풀 때처럼 수식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건데, 어떤 정규 표현식 x는 알파 x 더하기 베타가 있다고 하자. 여기서 대문자로 쓴 x는 이제 변수인 거죠. 함수에서 fxy 뭐 이렇게 쓸 때처럼 2원 1차 연립방정식 풀 때처럼 그런 거랑 비슷한데요. 근데 숫자는 절대 쓰면 안 된다고 그랬었죠. 1, 2, 3, 4 정수를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런 점이 차이죠. 왜? 집합이니까. 그래서 이것의 해, 여기서 해는 집합이에요. 정규 표현. 정규 표현이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스타 베타의 의미는 알파가 0번 이상 반복되다가 베타로 끝나는 그런 유형들의 스트링, 집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의 해를 이렇게 이거라고 하면 그게 맞느냐라는 점에 있어서 맨 처음에 x는 알파 x 더하기 베타 그대로 써봤네요. x의 해가 알파 스타 베타라면 x 대신 알파 스타 베타를 대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풀었으면 알파 스타 베타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거죠. 이 베타로 묶어낼 수 있죠. 조금 전에 수학적인 성질에서 more 베타 그러면 베타를 뒤로 묶어내서 알파 스타 또는 여기는 엡실론, 엡실론이 베타 앞에 둘 중에 하나가 오는 거죠. 이 의미가 저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알파 대거잖아요. 알파가 1승 이상. 이것이 알파 0승이죠. 그래서 알파의 0승, 알파의 1승 이상, 알파의 0승 이상으로 바꿀 수 있겠죠. 합집합이니까. 그래서 알파 스타 베타가 x 맞네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수학의 영역을 맛보고 있네요. 한 단계 지식의 깊이가 깊어지는 느낌을 받지 않나요? 네. 그럼 우리가 이 정규 표현식을 왜 필요로 하는가의 문제는 우리 정규 문법 공부했었죠. 우리 정규 표현을 정의했었죠. 또 파이나이트 오토메타는 뒤에 할 건데 그 세 가지 다 모두 같다고 했었죠. 정규 언어를 기술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규 문법으로 기술된 이 정규 문법이 있다고 하자. 여기 이제 non-terminated S 생성 규칙 3개 있고 R 생성 규칙 하나 있는 생성 규칙 4개네요. 정규 문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정규 문법이 기술하는 언어, 정규 언어가 있겠죠. 그 정규 언어를 정규 표현으로 기술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만약 정규 문법이 있다면 정규 문법으로부터 정규 표현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각 생성 규칙들을 정규 표현식으로 써줘요. 우리 S 생성 규칙, 일단 R 생성 규칙부터. R 생성 규칙 하나밖에 없죠. 이 화살표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한다라고 했었죠. R은 AS예요. R은 AS야. 따라서 R은 AS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도 별 문제 없겠죠. 정규 표현식을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니까. 이런 생성 규칙이 있다면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자예요. 그러면 S 생성 규칙은 S의 정의가 세 가지인 거죠. S를 AS로 정의하거나 또는 BR로 정의하거나 또는 엡실론으로 정의하거나 합집합이죠. S의 정의는 세 개의 합집합. 따라서 S 생성 규칙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S는 AS 또는
BR 또는 엡실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규 표현식은 다시 얘기하면 정규 문법을 그대로 이렇게 식 형태로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이 두 개가 나온 거죠. 식의 개수는 무엇의 개수예요? 이 정규 문법에 대한 정규 표현식의 개수는 non-터미널 개수죠. 각 non-터미널마다 식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정규 문법이 S 생성 규칙이 두 개 이상이면 또는 합집합으로 써주면 되니까. 그래서 non-터미널 개수만큼 정규 표현식이 나오는 거고, 이 정규 표현식으로부터 우리는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뭐에 대해서 구해야 돼요? 시작 기호에 대해서 구해야 되는 거지. 문법에서 그 문법이 생성하는 모든 스트링들의 집합은 시작 기호로부터 유도되는 스트링들의 집합이죠. 그래서 정규 문법의 시작 기호에 대한 정규 표현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린 여기서 non-터미널 개수만큼 식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2원 1차 연립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변수 두 개잖아요. 그 변수가 non-터미널인 거죠. non-터미널 두 개, 식 두 개.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2원 1차 연립 방정식 푸는 거랑 비슷해요. 여긴 두 개니까. 막 non-터미널 세 개야. 그러면 x, y, z에 대한 세 개의 식이 있으면 x, y, z에 대해서 각각 풀 수 있잖아요. 3원 1차 연립 방정식으로 푸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작 기호에 대한 정규 표현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R은 S니까 이 이퀄 기호인 것처럼 R은 S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R이 어딘가에 나타나면 R 대신 AS 대입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서는 R이 여기 한 군데만 나타났죠. 뭐 하여튼 한 군데 여기 나타난 곳에다가 뭐 R로 그냥 놔두든 R은 AS니까 AS를 대입하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대입해보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R 위치 대신에 AS로 대입했어요. 그 다음에 우린 여기는 이제 정규 표현식이라고 그랬죠? 정규 표현에 아까 수학적인 성질을 만족해요. 합집합, 더하기는 합집합이고 곱하기는 컨캐티네이션이고. 그러면 이제 요 S가 우측 끝에 있잖아요. 그러면 AS, BAS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변수 S로 묶어줬어요. 변수 S로 묶어주면 그다음에 S는 A 플러스 BA S 더하기 엡실론인 거죠. 이런 형태가 됐어요. 이런 형태가 나오면 해를 구할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구했어요? 조금 전에 X는 알파 X 더하기 베타의 해. 이것을 이용한 거죠. X는 알파 X 더하기 베타로부터 X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X는 알파 스타 베타라고 이렇게 구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저기서 S에 관련된 여기서 S를 X 뭐 S든 X든 뭐 non-터미널 변수 이름을 뭘로 붙였냐? 이 사람은 S로 붙였을 뿐이고 저 사람은 X로 붙였을 뿐이지 뭐 그건 아무 상관 없잖아요. S 알파
S 엡실론 같은 형태죠. 그러면 이 부분이 알파가 되는 거지. 알파. 엡실론 부분이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알파 스타 베타가 되는 거죠. 알파 스타 베타. 엡실론 컨캐티네이션 하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카티전 프로덕트. 원소 한 개인데 널 스트링이야. 널 스트링을 뒤에다 붙여주는 거나 안 붙여주는 거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 구해졌죠. 어렵죠. 헷갈리나요? 가장 애로사항 어려운 점이 뭐예요? 이거 아닌가요? 이걸 아까 증명을 해주긴 했는데 이거 머릿속에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저 x는 알파 x 플러스 베타 형태는 왜 저게 필요하냐면 정규 문법 때문에 필요해. 우리는 정규 문법 정규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형태는 생성 규칙으로 쓴다면 x는 알파 x 또는 베타인 거죠. 정규 표현식. 그러니까 이런 생성 규칙이 있어서 정규 문법이 있어서 그럼 이것을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요. 정규 표현식. 그렇죠? 우리는 결국 이것의 의미인 거죠. 이것의 의미. 여기서부터 이 정규 문법으로부터 X가 기술하는 정규 언어가 무엇이냐? X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모든 스트링들의 집합이 무엇이냐의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X로부터 유도할 수 있는 모든 스트링들을 짧은 것부터 긴 것을 해가지고 모아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로부터 유도를 해보면 가장 짧은 거 X는 이 둘 중에 1번 생성규칙, 2번 생성규칙 중에서 2번을 하면은 베타를 얻을 수 있고요. 이렇게 유도. 만약 1번 생성규칙을 적용한다면 알파 X 이렇게 나와요. 근데 결국 여기하고 여기 차이는 앞에 알파만 하나 더 있는 거지 뭐. 그렇죠? 이 상태에서 X 생성규칙 역시 2번을 적용할 수도 있고 1번을 적용할 수도 있죠. 2번을 적용하면 X 위치에 베타가 들어갈 테고 1번을 적용하면 X 위치에 알파 X가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죠. 알파 2개 X가 나오는 거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이거네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될 거거든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 X로부터 알파 X. 그러니까 1번 생성 규칙을 한 번 적용하면 알파 X가 나오는 거고 한 번 더 적용하면 알파 제곱 X 나오는 거고 한 번 더 적용하면 알파 3승 X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알파 3승 X. 한 번 더 적용하면 알파 4승 X. 알파 N승 X.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 그 상태에서 2번을 적용하면 X 위치에 베타가 들어가는 거지. 결국 이 형태로부터 생성할 수 있는 모든 스트링들의 집합은 베타이거나 알파 베타이거나 알파 제곱 베타이거나 알파 n승 베타 이죠. 그렇죠? 알파 0승 베타, 알파 1승 베타, 알파 2승 베타. 이것은 알파 스타 베타인 거죠. 결국 이 문법 형태는 이 정규 표현식에 대한 해인데 이 정규 표현식의 해를 이걸 기억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이놈을 이렇게
정규 문법으로 한 다음에 정규 문법 심플하잖아요. 이 알파 x를 몇 번 적용하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할 때마다 알파 스타 베타가 나오는 거지. 이 바로 가면 0승. 한 번 적용하면 1승. n번 적용하면 n승. 알파 스타 베타. 결국 이것 또는 이 정규 표현식의 의미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잊어버렸으면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어떤 정규 문법이 있어도 모두 다 아무리 복잡한 정규 문법이 있어도 시작 기호에 대한 정규 표현을 구할 수가 있어요. 정규 표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각 non 터미널들에 대해서 식으로 써주고 수학적인 성질에 의해서 정리를 해줘요. 정리해주고 나면 결국 반복 규칙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반복 규칙 형태가 이런 x는 뭐 x 더하기 나머지 이런 형태로만 나타나면 x가 무엇 x 우선형 문법이니까 x는 우측 끝에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머지 베타 이런 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복 규칙. 반복 규칙 형태로만 나오면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해 3.9도 풀어보면 S 생성규칙 3개 S는 AA, BB, B A 생성규칙 2개 A는 BA 또는 엡실론 B 생성규칙 1개 이렇게 3개의 수식이 나오는 거고 A 생성규칙에 대한 정규 표현식은 바로 반복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A는 B 스타 엡실론인데 엡실론은 있으나 마나니까 A는 B 스타로 이렇게 계산이 됐네요. 그러니까 A가 먼저 쉽게 계산이 되니까 A부터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A는 계산됐으면 요 non-terminal A 대신에 B 스타 대입해 주면 돼요. B는 BS네요. 그럼 이 BS를 그냥 여기에다 대입해줘요. 그러면 S는 non-terminal A는 B 스타 대입했고요. A, B 스타. non-terminal B 대신에 BS 대입했고요. BBS, B. 이렇게 되면 S가 여기 하나 나와 있네요. 나머지 이것들은 뭐 베타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저 x는 알파 x 플러스 베타 꼴로 바꾸기 위해서 요 덧셈기는 합집합이니까 요 놈하고 위치만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BB 스타 나머지가 되는 거죠. 나머지 베타 부분은 그냥 있을 수도 있고 뭐 덧셈으로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있으니까 나머지예요 그냥. S는 알파 S 플러스 나머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괄호를 쳐줬으면 조금 더 편했겠네요. 뭐 괄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그래서 가끔 여기에 괄호를 안 치고 여기 괄호를 안 쓰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죠. 여기 베타 부분이 뭐 A1 더하기 B1 A 더하기 B 더하기 C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그거 전체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알파 스타 뒤에 베타 부분이 전부 컨캐티네이션 되는 거죠.